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나온 경제지표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둔화는 더딘 느낌이 시장 참여자들을 우려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PPI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발표됐던 CPI까지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공포감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가 됐던 연준의 간부죠. 블러드 연은 총재가 50bp의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으면서 시장 더욱더 좀 분위기가 차게 식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1%, 2%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면서 정부의 정책에 따른 통신업만 약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그다지 반갑지가 않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예상 체결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61%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460포인트 선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0.8%, 0.84%까지 낙폭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778.09포인트로 조금 더 낮게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양시장 분위기 조금은 금요일 시장인 만큼 변동성과 함께 간밤 미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전일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입니다.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상한가에 무사히 안착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아주 강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9.87% 높게 출발하면서 23,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탈모 치료제죠. 탈모 기능성 화장품인데 모튼튼의 식약처 허가 소식에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51명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입증받았다라는 소식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들려온 건데요. 오늘도 역시 아주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 삼형제입니다. 먼저 살펴볼 위메이드 맥스는요. 오늘도 아주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8.58% 상승하면서 22,9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위맥스 코인의 재상장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메이드 삼형제가 모두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어제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위메이드 형제 살펴볼까요?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2.93% 역시 강한 출발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살펴본 위메이드 맥스보다는 조금은 상승폭은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9,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계속해서 위메이드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92% 상승 출발하면서 56,4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컴투스 홀딩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 24.27% 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가상자산 라인업 보유하고 있죠. 엑스플라라는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서 전일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2.08%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51,900원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컴투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컴투스도 비슷하게 어제 좀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낮게 출발합니다. 1.8% 하락하면서 71,1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비덴트 살펴볼까요?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어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덴트 역시 파란불로 시작합니다. 2.28% 하락한 4,080원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덴트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가상자산 관련주죠.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824원 출발 예상이 됩니다. 위지트, 지금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가격도 작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바이오젠도 볼까요? 인바이오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가상화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시장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우려가 조금 완화된 부분이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진 부분이었는데 역시 보합 출발되면서 774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가상자산 관련주가 아니죠. 이번엔 코스모화학이네요. 자, 코스모화학 어제 29%가량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4,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모화학 어제 상한가에서 딱 50원 모자른 상태로 장을 마무리를 하게 돼서 오늘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한가 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발 충격이 오늘 시장에서 좀 전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모화학 따라서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국내 유일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이고요. 또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황산 코발트라는 양극재 원료도 생산을 하고 있는 코스모화학입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흐름 지켜볼 때마다 살펴볼 만한 종목인데 오늘은 34,000원 출발 예상된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태성 보시죠. 전일 17%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였던 태성입니다. 오늘 1.41% 상승 출발하면서 2,17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태성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SM입니다. 자, SM 전일 13만 원대에서 상승하면서 정말 크게 주가가 만들어졌던 SM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0.83% 상승 출발하면서 13만 3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SM 계속해서 이렇게 13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이브와 카카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일단은 SM은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죠.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튬 플러스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출하 소식에 전일 좀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3% 상승하면서 19,5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물산 보시죠. 전일 시장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때는 5%가량도 뛰어 올랐던 삼성물산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0.61% 상승 출발하면서 11만 6,2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시간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동국 RNS입니다. 사실 전일 시간 외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 탄력을 받아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16일 홈페이지 통해서 중국 수출 금지,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를 했는데 동국 RNS는 2020년에 호주의 한 기업과 히토류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입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상승 나왔던 만큼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면서 13.07% 상승 흐름 예상되고요. 3,98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라던가 유니온까지도 함께 상승이 나왔던 시간 외의 흐름이었는데요. 유니온 머터리얼 역시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앞서서 전일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그런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시장이고 또 간밤 미증시 분위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 조금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시장 현재 시간 9시 24초 지나면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을 때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1284원에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1.16%, 코스닥은 1.24%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시황 빠르게 또 살펴보죠.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서 개장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던 우리 양시장이었는데 일단은 하락 출발 조금 1% 넘는 낙폭 가져가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 13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 삼성물산만 지금 0.69%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이성웅 차장님 오늘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주시죠. 약간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요. 뭐 미국 시장에 어떤 좀 그 약보합도 있겠지만은 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이 차익거래 좀 비중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 시간의 압박이 오늘 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원달러 환율가 뭐 1280원대까지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의 약간 차익에 대한 그 심리도 좀 자극을 할 수 있겠고 그 전일의 상승세도 낙폭 과대 인지성 단발적인 어떤 반발 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그리고 또 급락이 나오고 급등하고 또 급락 나오는 그런 시장이 어떤 수급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종목이 좀 눈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네요. 그나마 좀 삼성물산이 1.21%, 뭐 어제도 시장에서도 많이 좋은 평가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무튼 뭐 삼성물산의 이런 그 주주 친화적인 그런 공격적인 행보 그리고 이 지금 뭐 그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뭐 18만 원까지도 올리고 있는 최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뭐 자사주 소각은 항상 거의 뭐 90% 이상은 이 그 기업의 주가에 항상 긍정적인 요소였죠. 뭐 그러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시장이 대부분 떨어지는 상태에서 삼성물산에 오르는 걸 본다고 한다면 삼성물산 얘기는 오늘도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친환경과 바이오 쪽에서의 뭐 사조, 뭐 이 사조라는 금액이 말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물산의 이 신성장 이 동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계속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하락폭이 그게 나오는 게 바로 네이버죠. 3.4%. 좀 아쉽습니다. 계속 널뛰기 장세가 이 네이버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뭐 2차 전지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멘텀은 솔직히 없죠. 지금 매크로지표나 이런 경기 성장주로 분류되면서 여러 어떤 내부적인 요소보다도 외부적인 요소에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좀 카카오가 뭐 SN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회사죠.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신작 출시나 오히려 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모멘텀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1위부터 50위까지 뭐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나오는 게 그나마 우리금융지주가 1.65%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0.5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에 뭐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금융지주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가 좀 하락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 안에서도 이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그나마 좀 금융 지주 안에서는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배당 수익률도 그렇고 뭐 마진이나 여러 가지 그 성장 전망을 봤을 때도 금융지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은행 산업의 공공성을 좀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뭐 스스로 인하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뭐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수익성에 대한 악화가 예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금융권 대책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항상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지주 안에서도 이렇게 좀 그 조정 받았을 때는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이제 100위까지 뭐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큰 게 이제 두산마켓이 지금 3.49%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네요. 두산마켓에 대한 뭐 시장에서 뭐 이제 지난주 발표했지만 3년 만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을 했고, 뭐 그런 부분이 지난주에 어떤 것도 그렇고 오늘 좀 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참 못 갔죠. 근데 오늘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폭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저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미국 시장, 미국 주택 시장, 부동산 경기도 좋지는 않죠. 하지만은 이 GME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신사업 산업 차량에 대한 성장 부분에 있어서 이 두산마켓에 대한 다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시황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좀 짚어봤는데 오늘 시장 흐름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게 좀 가는 흐름은 확실히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봐야 될 텐데 아까보다는 조금 낙폭 줄여서 0.99% 낙폭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첨보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안 보이는 상황인데, 자, 오늘은 또 SM 인수정 관련해서 키이스트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개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에코프로비엠이 그나마 좀 계속해서 좀 그 시장에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금 시가총액 1위 구축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도 20만 원대 초반으로 계속 상향이 좀 되고 있죠. 지금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반 이상은 증가한 뭐 8조 이상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이죠. 6천억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향후에 어떤 좀 장고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풍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중요한 게 이 미국의 IRA 개정안 이후에 북미 투자 계획을 계속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그래서 좀 많이 급등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물론 주가가 어떤 변수에 의한 또 차익 시현 때문에 조정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상승 여력은 환율이나 이런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하락이 심하지 않으면은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 생산 능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대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세트런스케 1.39% 하락, LNF 1.43% 하락, 에코프로가 1.05%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1.37% 하락세 보여주고 있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니아가 지금 현재 6.42% 오늘도 신고가를 좀 경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탈모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뭐 지난주부터 얘기 나와주면서 바이오니아의 이 화장품 생산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계속 키워주면서 바이오니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지금은 포스코 ICT 2.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오늘 뭐 특별하게 어떻게 그 종목이 특별하게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어제 어떤 선물 쪽에서의 차익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업종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금속과 유통업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 운송 하나뿐입니다. 그마저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자, 지금 업종별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업종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철강, 현대 BMG스틸이 지금 5.3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현대 BMG스틸 오늘 좀 특별한 이유는 한번 좀 살펴봐야겠지만 시점은 좋지 않았죠. 이 작년에 영업이익도 재작 대비해서 한 60% 이상 감소했는데. 이 스테인리스 만드는 그 전문 기업인데 이 하반기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시황이 좀 스테인리스 쪽에서는 좀 안 좋다는 얘기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BMG스틸이 그동안의 주가에 좀 관심이 많이 못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보더라도 약간의 저가 어떤 이슈는 있는지 찾아봐야겠지만은 이 저가 매수 관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 유통업종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지금 현재 7.87%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유통업종의 상승세를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 다른 유통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좋진 않죠. 지금 세우글로벌이 7.75% 하락, 남성이 3.68% 하락, 인바이오젠이 2.3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종목이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장 초반에 시작해서 플러스였던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중소형 건설업종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지가 지금 4%, 국보디자인이 0.56%, KT 사워말은 0.54%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정밀기기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냥 긍정적입니다. 레이가 지금 4.53%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신고가를 또 경신했네요. 레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레이의 좀 상승 여력을 역시 괜찮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참 오늘 본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잠깐 쉬다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은 어쨌거나 종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하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업종별 현황까지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0.73%, 코스닥이 1%가량 낙폭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 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우선 어제 전일 국내 시장이 좀 많이 올랐죠. 전전일, 그러니까 수요일 시장 생각해보면 시장이 예상보다 하락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걱정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상승할 걸로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예상보다 또 너무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많이 오르는 건 좋은데 또 2,500 가까워지면서 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CPI 높았는데 이거는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결국은 물가는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덮고 지나갔는데 이번엔 PPI까지 좀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얘기들 또 나오고 금리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또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우면서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국내 시장은 그렇다고 추세가 아예 하방으로 꺾이면서 추세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8원 정도 상승을 해서 1,300원 가까이 간 부분은 부담이지만 그래도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하락은 하고 있지만 봉은 양봉이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주들의 낙폭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하락이지만 기술주도 대체적으로 양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오늘 같은 경우 하락이 나오긴 하겠지만 낙폭이 빠르게 줄면서 추세적인 하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아무래도 좀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 좀 조정이 세게 나온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식 이사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하나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죠. 지수의 낙폭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지수와 종목들이 양봉을 냈을 뿐이지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섹터가 은행입니다. 4대 은행지주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은행주들이 오늘 뭐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고 이랬다기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수가 막혀 있을 때에는 종목은 이 중형주나 소형주로 가는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주가가 그대로 있더라도 수익이 확정되는 게 있죠. 주식에는 배당과 뭐 주주 친화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 배당과 같은 이런 정책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은행주들이 그 배당에 대한 장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은행주들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지수가 막혀 있고 뭐 증시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특징주로 하나금융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만한 매매 시그널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양봉 내고 있고요. 오늘 소폭의 강세 정도도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 주가를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연초에 85,000원 정도 저점 잡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고요. 기관의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었습니다. 연기금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관의 매수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LG전자가 작년에는 가전이 이익단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가전이 LG전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전의 이익단이 깨지면서 LG전자 주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좋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23년도는 LG전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전 부문은 비용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전은 상반기는 좀 부진하지만 23년도 하반기부터는 가전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전장 사업이죠.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22년 말 기준으로 80조 원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LG 마그나를 통한 북미 시장의 점유율과 매출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가전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게 23년 하반기에 이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고 전장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23년도에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연초에 많이 빠졌었죠.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23년도 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정식 이사님의 매매 시그널주는 LG전자였습니다. 뭐 가전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전장면에서도 2023년 올 한 해 동안 좋은 흐름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매매 시그널주로 잡아주셨고요. 자, 이사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테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강세 테마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강세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특징주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금융지주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주들 분위기가 오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대 은행주들 오늘 다 좋습니다. KB금융이 0.6%, 신한지주가 1.58%, 하나금융지주가 3.15%,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2.31%까지 네 종목 모두 그리고 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은행주들 경기가 시장이 좀 막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은행주들이 사실은 시장이 우려해도 실적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 본다라면 은행주들의 주가는 결코 비싸지 않다. 그리고 배당도 잘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담고 가고 싶은 굉장히 큰 매력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은행주의 매력은 상당히 부각이 되는 오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실시간 특징주로 하나금융지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은행주 흐름 좋다, 강세 테마로서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약세 테마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전기전자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나오고 있죠. 전기전자 섹터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2차전지 사실은 두 가지가 거의 다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시총 1위와 3위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시총 2위와 우선주를 빼면 5위, 5등 정도가 되겠는데 이 최상단에 이렇게 4종목이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국내 증시의 향방까지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죠.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어제는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의 하락보다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낮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미국에서 좋지 않았었죠. 근데 국내 증시에서 그러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1%대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낙폭이 또 깊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아니다. 여전히 수급적으로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2,500을 국내 증시에서 사실 뚫지를 못합니다. 2,500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해야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는 점은 이 전기전자 섹터의 이 대표적인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2,500이 가까이 갈수록 이 종목들은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적은 분명히 좀 좋아지거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실적적인 면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장점 그리고 2,500이 가까이 갔을 때는 상승 탄력은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이어왔던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좀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아주 반전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던가 지금 유니온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튀어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히토류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지켜본다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네, 우선 중국이 히토류 기술, 이런 히토류에 대한 수출 이런 거 제한한다라는 게 한 1, 2년에 한 번씩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분명히 히토류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 겁니다. 히토류에도 이 단어에도 뜻이 있지만 금속 자체가 매장량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 희귀한 금속이지만 첨단 산업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 국내에서 분명히 테마가 형성이 될 때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여전히 최근에는 시장은 좀 불안하고 실적의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만 조금 종목별 슬림화시켜서 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던가 모두 15% 이상, 24%까지도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을 일단은 단기 이슈로 보고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윤정식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B증권의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뭐 낙폭은 조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 보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건희 차장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자, 저는 일단 한 3가지 정도 체크를 할 건데요. 어제 나왔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그 이슈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저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는 날에는 오르지만 어제처럼 이렇게 한 1.7% 정도의 좀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가 기술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흐름이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모습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 달에 60개월 이동평균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176포인트 선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붕괴를 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제 꺾인다 뭐 하면서. 근데 그러한 공포심을 이용을 해서 2089포인트까지 이렇게 살짝 빠집니다. 2176 지지선에서.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제 계속 쭈쭈쭈쭉 올랐죠. 그게 올랐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작년 10월부터. 근데 현재 상태를 딱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60개월 이동평균선까지 빠졌었던 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20개월 이동평균선, 60개월 위에 있는 또 다른 장기선인 20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된 모습이에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모습에서 그렇다면은 20개월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면서 올라가야지만 이 20개월 이동평균선이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돌릴 텐데 현재 그 20개월 평균선이 3090선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거를 돌파를 못했어요. 못하고 어제 같은 경우 한 3055선 정도에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락에 대한 추세를 지금 극복을 해내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 추세선인 20개월 평균을 돌파해서 상승 모멘텀을 갖추지 못하면 좀 재차 하락을 하기 쉬워요. 반등을 줬다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패턴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처럼 뭐 지수가 좀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금 며칠 정도는 좀 바닥이 어디에서 잡히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 특히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주가 움직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어찌됐든지 간에 기술주 위주로 지금까지 쭉 상승을 해오다 보니까 뉴욕 시장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종목군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이 과매도가 됐는지 아니면은 과열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텐데 언제냐면은 작년 10월 달이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필라델피아 지표 기준으로 해서 60개월 선이 저점 부분이었었던 그 부분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기업이 몇 종목 정도 됐냐면은 한 10% 정도 됩니다. 100개 중에서 10종목만이 그 당시에 10% 정도만이 돌파를 했었죠. 그만큼 시장이 과매도가 됐었던 상태에서 쭉 올라왔었던 거죠. 근데 현재 모습은 어떠냐면은 지금 75%가 넘어섭니다. 100종목 중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종목이 75%, 뉴욕 시장 기준입니다. 75%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과열이 돼 있다는 거,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과매도권은 10에서 15%, 그때는 매수 기준이죠. 지금처럼 과매수권이 75%가 넘어선다. 그러면은 지금은 섣불리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다칠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신용융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외국인들한테 신용융자 물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한번 공격을 당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도 확 나오고 하고 그게 이제 9월 29일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었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신용 잔고가 바닥권에서 한 2조 정도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공격의 대상이 좀 되기 쉽습니다. 근데 현재 2월 15일 기준으로 한 17조 1천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월 11일 날 15조 8천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 지금 증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텀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에 신용융자가 꾸준히 증가해서 1조 3천억이 증가를 했다는 거. 이거는 또다시 외국인들한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투자자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 수급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자 보면 장세가 12포인트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오전에 개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했다가 올라오면서 매도하면서 외국인의 선물 시장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모습인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융자 물량을 계속해서 또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장세가 빠졌을 때 공격적으로 산다기보다는 흐름을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20개월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도 관건이 되겠고 그리고 특히나 신용융자 물량도 체크하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공격적인 마인드보다는 지금은 수비의 자세로 좀 임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건희 차장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제 좀 말씀드렸었던 업종 중에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전에 좀 주춤하다가 현재 이 시각 장세가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상승권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폐배터리 관련주들 세비캠부터 해서 성일하이텍도 한 4%대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도 올라오고 있고 이 밖에 이제 장비주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기술 같은 거 이렇게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엠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체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니 해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히토류 관련주가 오고 있죠. 히토류는 말 그대로 이제 희귀 금속을 나타내는 건데 희귀 금속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시장의 뭐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가 되겠죠. 근데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티플렉스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히토류 관련주도 일종의 테마라고 본다면 테마가 그리고 그렇게 잘 잡히는 테마가 아니죠. 히토류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저희 투자자분 여러분들 뭐 저 포함해서요. 오늘 오르니까 오르는가 보다 이렇게 좀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미리 움직이기 전에 사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중에서도 설사 조금 덜 오르더라도 실적에 좀 받쳐주는 업종들, 종목들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니 해도 티플렉스가 그 와중에 가장 좀 눈에 띄죠.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스테인레스 소재 가공 기업입니다. 국내에 한 1,500개 정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스테인리스 본강 쪽에서 국내 1위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조선하고 플랜트, 반도체, 뭐 자동차 부품, 원자력 다양한 전방 산업에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스테인레스 하면은 니켈입니다. 니켈로 만드는 거니까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사실 스테인레스 가격의 판가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그렇게 흐름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중국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수출 금지 그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테인레스 자체 같은 경우가 이제 관세 영향하고 그리고 글로벌 수요 증가로 사실은 한 2022년도부터 수입이 제한돼 있는 그러한 금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수입산 스테인레스 관세 부과 조치로 수입량이 제한이 돼 있는 데다가 이런 전방 사업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국내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품목을 묶어버린다. 이러면 또 희귀 현상이 또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요수소 뭐 이런 것들처럼요. 이런 거에 좀 엮여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에서 이제 니켈 관련주라든지 리튬 관련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금속분들이 묶여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지만 제한이 돼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죠. 예, 저는 이상 마칠게요. 네, 바로 어제 폐배터리 이야기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성일 하이텍 현재 3%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토리오가 튀고 있기는 한데 실적 면에서 받쳐주는 기업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티플렉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지켜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매매 시그널 주시죠. 예, 결국에는 소재죠. 방금 히토리오하고도 또 넓게 보면은 연관이 돼 있어요. 니켈이 수요가 늘어서 막히든 리튬이 막히든 뭔가가 막히는 데에서 이제 굉장히 그 가치가 빛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LG화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LG화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2차 전지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일 하이텍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약간 중소형 종목군들은 한 가지의 소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니켈이면 니켈, 뭐 아니면은 코발트는 코발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대형 업체들은 아주 그냥 양극재부터 음극재 끝까지 완전 다 그냥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게 목표인 거죠. LG화학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석유화학 부분에 기초유분이나 뭐 CNT도 있어요. 이쪽 부분이 비중이 크고 두 번째가 이제 LG엔솔 지분 82% 가지고 있죠. 요 배터리 쪽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네, 지주회사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LG화학은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LG엔솔이 편입이 돼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LG화학이 꿈꾸는 게 첨단 소재 부분, 양극재하고 분리막 부분인데 양극재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 리유라는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생산 기업인 중국법인 리유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서 양극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LG화학은 모멘텀은 양극재 필두로 공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양극재를 필두로 이제 성장이 보이니까 최근에 이제 북미 양극재 공장에 12만 톤 증설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2027년도에 매출액 가이던스 20조 원으로 상향을 해버렸어요. 상향을 딱 해버리고 3분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 양극재 법인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 8,600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YOY로 480% 증가거든요. 그리고 순이익이 1,700억 나왔었는데 이게 YOY로 1,200% 증가를 했어요. 이게 대폭 개선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 양극재 매출이 한 4.4조 그리고 2023년도 전년비 45% 상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학 부분 안 좋은 거를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거 키포인트로 잡고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조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건희 차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매매 시그널주 제시를 해주신 부분은 LG화학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처음에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35%, 코스닥은 0.63% 하락 흐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